테슬라 투자 소식입니다. 오펜하이머, 테슬라 투자 등급 하향. 트위터 위원 반영. 오펜하이머가 테슬라에 대한 투자 등급을 시장 수익률 상회에서 시장 수익률로 내렸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의 트위터 경영 논란이 더는 테슬라와 분리할 수 없게 됐다는 이유에서다. CNBC와 배런스에 따르면 콜린 러시 오펜하이머 애널리스트는 테슬라가 전기차와 자율주행 기술에서 경쟁사를 앞서고 있고 비용을 경쟁사들이 맞추려고 애쓰는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가운데 우리는 그동안 머스크의 비테슬라적 노력을 테슬라의 분석에서 분리하려고 노력해왔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와 트위터에 대한 계속된 경영을 더 이상 테슬라와 분리할 수 없게 됐다라며 트위터 이용자에 대한 일관성 없는 기준 적용, 특정 기자들의 계정 차단 등을 둘러싼 대중의 반발 속에 트위터의 불명확한 현금 수요와 머스크가 그러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선택권이 줄어들면서 우리는 테슬라에 대해 한쪽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테슬라의 주가는 올해 들어 57%가량 하락했다. 러시 애널리스트는 트위터를 둘러싼 계속되는 부정적 헤드라인이 테슬라의 차량 판매에 악영향을 주는 부정적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테슬라에 대한 목표가 $436도 폐기했다. 러시는 트위터에 대한 늘어나는 부정적 심리가 장기적으로 계속돼 트위터의 재무 실적을 제한하고 테슬라의 지속적인 오버행 이슈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리비안 투자 소식입니다. 리비안 전기 픽업 와런티, 미 이즈 충돌 평가서 최고 등급 TSP 획득. 미국 전기차 업체 리비안의 전기 픽업 트럭 와런티가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입증했다.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는 리비안의 2022에서 2023년형 와런티가 충돌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TSP 플러스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TSP 플러스 등급을 얻기 위해서는 운전석 및 조수석 스몰 오버랩, 전면 충돌, 측면 충돌, 지붕 강성, 머리 지지대 등 6개 충돌 안전 항목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훌륭함, 전방 충돌 방지 시스템 평가에서 우수함, 전체 트림의 전조등 평가에서 양호함 이상을 받아야 한다. 와런티는 충돌 안전 항목 평가는 물론 전조등 평가에서도 훌륭함 등급을 확보하고 전방 충돌 방지 시스템 평가에서 탁월함 등급을 받는 등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선보이며 TSP 플러스 등급을 획득했다. 이로 인해 픽업트럭 부분에서는 토요타의 2022년형 툰드라에 이은 두 번째 최고 등급 모델이 됐다. 와런티는 추가적으로 지난 5월부터 미국 고속도로 교통안전국의 신차 평가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으며 결과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한편 이이즈는 1959년 미국에서 설립된 비영리 단체로 매년 미국 시장에서 출시된 차량들의 충돌 안전성 테스트와 충돌 예방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그 결과를 발표한다. 최고 안전성을 나타낸 차량에는 TSP 플러스 등급을, 양호한 수준의 성적을 낸 차량에는 TSP 등급을 부여한다. 니콜라 투자 소식입니다. 플러그파워, 니콜라와 수소산업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플러그파워가 니콜라와 수소산업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H2B에 따르면 플러그파워는 니콜라의 하루 최대 125톤 그린 수소 공급에 나선다. 니콜라는 수소 경제 발전을 위한 전략적 관계에 따라 75대의 수소 트럭을 차량을 플러그파워에 공급할 예정이다. 그린 수소 공급 계약에 따라 플러그파워는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 그린 수소 생산 시설을 가동하고 하루 최대 125톤의 물량을 니콜라에 공급할 예정이다. 플러그파워는 북미 고객에게 친환경 수소를 제공하기 위해 향후 3년 동안 최대 75대의 니콜라의 연료 전지 자동차를 구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첫 번째 트럭은 2023년에 인도된다. 또한 니콜라는 애리조나 수소 허브에 하루 30톤의 수소 액화 시스템을 제공하는 계약을 플러그파워와 체결했다. 니콜라는 미국 수소 충전소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2026년까지 60개 충전소에 공급하기 위해 하루 최대 300톤의 수소를 공급할 계획이다. 캐리 멘데스 니콜라 에너지 부문 사장은 니콜라와 플러그파워는 운송산업을 탈탄소화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지원하는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공통의 비전을 공유한다라며
이 전략적 관계는 수소에너지 사업을 확장하고 니콜라의 무배출 클래스 8 트럭 채택을 지원하려는 니콜라의 야심찬 성장 계획을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산제이 슈레스탈러그 플러그 파워 최고 책임자는 개별 고객의 요구에 맞게 설계된 우리의 수직 통합 솔루션에는 수소 생산 장비 또는 친환경 수소 연료 공급 중 선호하는 것이 포함된다며 우리는 수소 경제를 발전시키면서 니콜라와의 전략적 관계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애플 투자 소식입니다. 애플 실리콘 탑재 프로 디스플레이 XDR 후속 모델 개발 중. 애플이 애플 실리콘 칩이 탑재된 여러 대의 신형 디스플레이를 개발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9to5 맥 등 외신은 블룸버그 통신 마크 거먼의 최신 파워온 뉴스레터를 인용해 애플이 프로 디스플레이 XDR 후속 모델을 포함해 애플 실리콘이 탑재된 복수의 새로운 디스플레이를 개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애플은 현재 스튜디오 디스플레이와 프로 디스플레이 XDR 등 2종의 모니터를 판매하고 있다. 스튜디오 디스플레이는 올해 초 $1,599에 출시됐으며 프로 디스플레이 XDR은 2019년에 출시됐으며 가격은 $4,999부터 시작된다. 이 중 프로 디스플레이 XDR 후속 모델은 애플 실리콘 기반 맥 프로와 조합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검언은 프로 디스플레이 XDR 후속 모델이 신형 맥 프로 이후까지 출시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신형 디스플레이 각각의 애플 실리콘 칩이 내장된다면 연결된 PC의 리소스에 덜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애플은 7K 해상도를 지원하는 디스플레이로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 7K 디스플레이는 32인치 화면에서 245ppi 픽셀 밀도를 갖거나 프로 디스플레이 XDR과 동일한 218ppi를 유지하면서도 더 큰 36인치 패널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TSMC 투자 소식입니다. TSMC 미 공장 짓는다고 탈 대만화 가능성 없어. TSMC가 애리조나에 공장을 건설하겠다고 밝히면서 반도체 산업의 탈 대만화 가능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실을 명확하게 살펴본다면 의미 없는 논쟁일 뿐입니다. 웨이저자 TSMC CEO는 지난 17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마운트 제이드 글로벌 과학기술협회 포럼에 참석해 반도체 산업이 직면한 과제라는 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TSMC가 미국 애리조나주에 공장을 세우면서 반도체 생산 중심지를 미국으로 옮기는 것 아니냐는 논란에 정면 반박한 것이다. TSMC는 최근 미국 애리조나주와 일본 구마모토현에 공장을 설립하고 있다. 미국에는 400억 달러를 투자해 3나노미터 공정을 갖춘 두 번째 팹을 세우고 있다. 일본에는 1조 1000억 엔을 투입해 향후 12나노미터 공정을 활용한 월 12인치 웨이퍼 45,000장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알려졌다. 대만 일각에서는 TSMC가 미국에만 대만 전체 GDP의 5%에 달하는 규모를 투자를 결정한 데 대해 국가 경쟁력 상실 우려가 나왔다. 하지만 웨이저자는 포럼에서 공장을 한 곳에만 짓는 것은 다른 반도체 제조 현장에서 얻을 수 있는 기술적 이점을 배울 기회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산업은 제조업체가 기술을 습득한다고 하더라도 생산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더욱 어렵다고 설명했다. 현지에 팹을 건설하는 것만으로 반도체 산업을 지배할 수는 없다는 의미다. 웨이저자는 돈으로 생산 라인을 구축할 수는 있지만 더 나아가기는 어렵다며 공장을 해외에 짓는다는 것이 산업 전체를 해외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TSMC는 최첨단 공정 연구개발과 초반, 양산 라인을 대만에 운영한다. 애리조나 공장 역시 오는 2024년부터 5나노미터 제품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3년 후 5나노 공정은 최첨단이라고 보기 어렵다.